저희는 늘 언제나 늘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다른 종류의 삼각형입니다만은 늘 얘기했지만 3% 뭐 15% 해가지고 여기에 올려놔야지만 네, 저희가 그게 맞아. 저희들의 성공이고 성취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 말고 쏟아놓는다 또 혹은 성취했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하고 또 그걸 위해서는 이제 엄마로서 엄마지만 내가 주체로서의 자기를 완전히 접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저희가 한번 살펴봤지만 여기 올라갔다고 그래서 그쵸. 예, 그 다가 아이가 아니죠. 온전히 주체로 혼자 서서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또 자기 삶 안에서 돌처럼 탕탕 떨어지는 그런 위험을 당했을 때에 그걸 창조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묵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맞아.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어느 정도는 공감을 했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그 전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경우에 전제를 바꿔. 여기 올라가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한은 그렇잖아요. 합쳐봤자 15%. 사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요. 대학 진학률이 15%예요. 오.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사회나요? 지금 현대 사회가 그 정도의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만 사실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쵸. 다 대학 교육을 받은 직업을 가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맞아.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유교 사회를 오래 거쳐오면서 교육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이 일단 평가되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제 식민지하 전쟁 정말 격변기를 겪으면서 그렇잖아요. 그 어떤 생존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정보에 더 빨리 노출이 되고 또 더 권력이나 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갖느냐, 이런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대한 어떤 그런 선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 거지, 한 사회가 건강하게 구성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대학 공부를 할 필요가 그쵸. 없는 거죠. 네. 우리 지난번에 최령 씨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모두 다 미분적분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없는 것처럼. 그렇죠. 갑자기 수학 얘기 나오니까 막 옛날 그 트라우마가 생각나면서 그러네요. 그 수포자라는 말이 요즘에 있다면서요. 네. 수학 포기자. 아니 수학처럼 쉬운 거를 어떻게? 죄송합니다. 시작 전에 네. 수학 천재셨다고. 전국 1등 하셨다고. 연기할 때는 수학 천재의 그 재능이 어떻게 활용되나 그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궁금한데요? 네. 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 그런 거군요. 그렇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어디에 또 이제 맞아. 어딘가 쓰일 거예요. 쓰이겠죠, 그거니까. 물론. 맞아. 예. 예. 그 한 쓰레기 근데 버릴 때? 거의 없어요. 네. 운동할 때도 각도 맞춰. 각도를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감으로 운동도 감으로 하게 되고. 그래도 다행히 수학 그 천재가 되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을 안 깎아내셔서 지금 연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네. 들어요. 만약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재밌었고 시간 간 줄 모르고 했고 이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만약에 다 깎아내주면서 수학만을 향해서 가셨으면은 아마 연기라는 새로운 길을 가실 만큼의 어떤 나머지 혹은 어떤 그 부분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제가 들고요. 전자공학과를 나왔는데요. 저희 학과 내에서는 제가 굉장히 이상한 애였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딱 이렇게 정해진 것들이었는데 저는 머리도 여기까지 기르고 진짜. 네, 염색하고 자료 사진 들어가나요? 머리 기른 최령. 그래가지고 진짜 좀 멋있었겠다. 약간 저 친구는 이상한 친구라고 약간 찍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이제 저에게 전해주신 건데 4G 맘이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을 향한 엄마 혹은 아빠로서의 그 제시 중에 하나가 이 삼각형 밖에도 세상이 있다는 것. 그걸 먼저 알려주는 거죠. 요 안에 트랙에서만 달려야지 되는 거고 왜 지난번에 홉스의 시를 읽었을 때처럼 그 트랙을 멈추는 건 죽음이다 라고 생각해 온 아이들에게 아니야, 이 트랙 밖에도 삶은 존재해. 맞아요. 삶은 있고 소위 이상하다고 표현되는 거는 요 틀 안에서야. 이 틀 밖에서는 그게 이상함이 아니라 멋짐,
예, 뭐 혹은 뭐 폼남, 예,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어. 사실은 이거를 알려주고 그런 세상으로 인도해 주는 것. 사실은 좀 그게 그 4G 물론 맘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그냥 어떤 부모. 예, 부모의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네.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 4세대의 부모가 해야 네.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너 여기 벗으면 죽어. 막 엄마의 이렇게.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겠군요. 맞아요. 그렇죠. 세상을 보는 맞아요. 패러다임이 예, 부모부터 바뀌어야 아이를 볼 때 아이가 좀 우리가 볼 때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예. 좀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모임 단체에서 아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그 네. 엄마를 보라 그래요. 엄마가 분노조절장애 엄마 헐크야. 근데 아기는 헐크밖에 될 수가 그쵸. 없잖아요. 정말 요즘 엄마 아빠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에 맞아요. 따라서 맞아. 아이도 볼 수 있는 각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혹시 뭐 다 나눌 시간은 안 되겠지만 내 기준으로 우리 아이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떠올리고 생각해 보면 이게 이런 창의적인 발상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 선배님들 계실 것 같아요. 아기들이 크니까. 저는 뭐 별다른 거 없는데 작은 아이가 그렇게 길을 가면은 구멍을 보면 멈추더라고요. 여자인데 몇 살 때요? 그 어릴 때부터 5살 뭐 요 때부터 길을 가다가 이렇게 멈추고 구멍을 쳐다봐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일어나 흙 묻는다고 이제 이렇게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미굴을 찾은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한 번 어디서 그걸 보고 그다음부터는 개미굴만 찾아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여자애가 예쁜 정말 인형놀이 해도 모자랄 판에 웬 개미굴인가 했는데 결국은 걔가 지금 저희 집이 고슴도치를 키워요. 결국 그런 식으로 발전을 시키더라고요. 좋아하는 게. 그래서 근데 그 개미굴을 찾아볼 때 처음에는 막 개미 무더우면 어쩔까 막 그런 걱정 때문에 막 끌고 오는데 어느 순간 놔둬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뒀더니 뭐 이제 물고기 키우겠다, 고슴도치 동물에 키우겠다 관심도 이런 있고. 식으로 이제 발전이 돼서 저는 그렇게 해서 좀 기다려준 적은 있어요. 그거 하나. 네, 이 4G 마음이 되실 네. 확실히 다분하신데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숫자에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엄마 저 물은 지금 1초에 얼마씩에 떨어지는 건지 데려가야 되겠다. 어릴 때부터 계속 물어보는데 제가 수에 약하거든요. 물어본 거죠? 예, 물어보고 그리고 또 이 나라에서 나라 지구본에 빠져서 그 나라별 수도 외우고 그다음에 나라별 인구 외우고 한 4-5살 때였던 것 같아요. 인구 외우고 그다음에 이 나라에서 이 나라까지의 거리, 비행 거리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지금도 보면은 뭐든지 다 보면은 숫자. 그러네요. 네. 진짜 뭐가 될지. 그래서 빨리 미분적분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땐 제가 수에 좀 약하거든요. 제가 볼 땐 이상한데 얘 세계는 머릿속에 뭐가 흘러갈까 되게 궁금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걸 되게 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아이들은 내가 아니라 나랑 가장 가까이 지난번에 존재와 존재가 겹쳐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존재와 존재가 겹쳐 있지만 결코 내가 아닌 타자잖아요. 네. 하나의 독립된 개체잖아요.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놀라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맞아요. 놀라고 놀라워요. 예. 네. 이상하고 왜냐면 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우리가 그 3G 맘의 가장 이상형은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 기획해서 그거를 그 아이한테 그냥 잘 주입시키는 거였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걸 더 빨리빨리 이른 시기에 아주 정밀하게 주입을 시키다 보니까 막 어린이 뭐 2살까지 내려가고 심지어는 태중에까지 내려가게 되고 막 태교도 요즘 태교로 수학 문제 푸는 분 봤어요, 저. 네, 수학 정석 예. 푸시더라고요. 예, 아기가 태어나서 예. 수학을 잘하는 잘하게. 아기가 되게 하겠다는 뜻으로 이제 태교로 수학 문제 미안해, 푸는 분도 그만. 아무것도 안 해. 엄마 엄마 그냥 기쁘잖아. 네, 근데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4G 맘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재능 혹은 그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놀자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쁘게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놀이 제가 놀이 부분은 놀이의 전 단계인 심심함이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뭔가 뭐 하고 놀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아이도 엄마도 전제가 없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엄마의 답으로 아이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엄마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아이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아이는 내가 아니잖아요. 정말 타자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존재가 겹쳐 있는 바람에 계속 만나는 타자인 거잖아요. 이거 되게 도전이 되는 거죠. 예. 뭐 가끔 만나면 참겠는데 헤어질 수가 없어요. 헤어질 수 없는, 결코 헤어질 수 없는 집에 안 가요. 집에 예, 그냥 나와 함께 사는 계속 붙어 있는 타자잖아요. 근데 바로 이런 타자를 대할 때 저희가 3세대식의 엄마 형태로 대하게 될 때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답을 넣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애 끓고 애는 애대로 그 엄마는 뭐 으르렁으르렁 이제 이런 시도 나오고 이런 삶이 되는 건데 4G의 맘은 우리 뭐 하고 놀까? 근데 약간 이렇게 그냥 편하게 전제 없이 아이에게 권위를 부여해주는 예, 그러니까 시간과 놀이와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 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권위를 부여해주는 역할이 그게 4G 맘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권위라는 단어의 라틴어가요. 아우게레. 아우게래. 예. 아우게레. 이게 영어 아닌 것 같죠? 예, 처음 예, 들어보네요. 그러니까 사실 영어에 이제 어원을 거슬러 가다 보면 라틴어 어원이 많은데요. 이 라틴어로 아우게레 하면은요, 이게 성장하는데 동력을 주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라게 하는 힘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권위라는 이제 그러니까 권위 있는 자, 지어내는 사람, 작가라는 의미를 갖는 author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창조해낼 수 있는 사람이요. 뭔가 지어낼 수 있는 사람은요. 권위를 부여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한 번도 권위를 부여받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뭘 지어내겠어요. 해도 되는 거로 예. 생각이 돼야 한다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심심해도요. 그게 맞아. 심심해도 그냥 엄마 바빠. 거기 있어. 이런 식의 심심함이 아니라 우리 뭐 하고 놀까? 그러니까 왜 그 아이가 생각하게 하고 아이가 뭔가를 제시했을 때 야 그거 재밌겠다. 그거 해볼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개미굴을 개미가 재밌구나. 막 뭘 봤니? 뭐 아니면 얘기해줬을 때 이제 어떻게 해서 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해볼까?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발상을 가졌던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걸 볼 때. 그걸 볼 때 아이들은 자기가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체득을 하는 거죠. 아, 만약에 안 돼. 그거 더러운 구멍이야. 일로 와. 이러면 이렇게 이러면은 창조성이 다치네요. 그렇죠. 개미 물려. 개미 찢어보네 안 돼. 지지. 아니 근데 개미굴을 찾아서요. 개미를 찾아서 가서 설탕과 물을 가져가서 설탕을 뿌려주고 물도 먹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해보자. 좋은 생각인 걸. 했어요, 저희 한번 딸이. 해보자. 그러니까요. 예, 예. 아.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앞서가면서 잔디깎기 맘처럼 네. 그럼 우리 꿀을 가져가지고 해볼까? 우리 실험을 해보자. 하나는 꿀, 뭐 하나는 뭐 A, B, C. 점점 다 공부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엄마가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앞서가면서 제 말은 앞서가면서 그렇게 막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개미에 관심이 있구나. 생물학자로 길러내겠어. 이것도 엄마의 답이라는 거죠. 3세대와 4세대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개미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안 된다. 바로 도서실로 달려가셔가지고 사전 가져와서 자 개미란 개미란? 막 이러면서 네.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3G맘에서 그쳐버리시는 건데 아무리 열심히 관찰을 하셔도 4G맘은 솔직히 말하면 아이에게 권위를 부여하시는 거죠. 너무 좋다. 인정해 주는 거죠. 와, 넌 개미에 관심이 많구나. 근데 그랬을 때 이제 한참 보게 하는 거예요. 이제 보다가 예를 들어서 뭔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더러워. 뭐, 막, 집에 개미를 들이겠다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해볼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기획들이 받아들여지는 경험. 그게 꺾이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게 이제 너무 스케일이 커서. 근데 진짜 애가 어디까지 그렇게 놔두면 엉뚱한 짓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마들은 있거든요. 맞아요. 요즘 네. 엄마들 엄마들. 아기가 공룡 종류를 100가지 안다 그래서 공룡 살기세예요. 공룡 살면 살아. 공룡 그죠? 우리 아들은 공룡 종류 그 긴 열쇠자리를 다 말로 한다. 말도 잘 못하는데 그러면 이제 공룡 큰 실제 인형 사주려고 그러고 요즘 엄마들 그렇거든요. 근데 제 생각, 앞서가면서 준비해야
무시하는 엄마는 제가 볼 땐 3세대예요. 그렇네. 근데 그리고 4세대 엄마는 너무 겁먹으실 필요가 없는 게 그게 아이의 상상력이 뭐 저희 집의 재정 형편이나 아니면 공간적인 제약을 받을 경우에 그것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미안해 하는 엄마가 돼서 자격 미달형 이럴 거 없고요. 그 정말 좋은 생각인데 되게 비쌀 것 같다. 그러니까 내지는 그걸 다 갖다 놓기는 힘들 거고 그럼 그걸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 뭐 예를 들면요. 그냥 돈 안 드는 걸로. 예.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지? 뭐로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같이 물어가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권위를 부여해 주게 될 때 그게 성장하는데 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자신의 창조성을 계속 개발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심심하게 한다는 것이 방목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막 너는 너의 일을 해라 이러고 이제 방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눈 맞춰주고 권위를 부여해주면서 함께 가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매 시간 계속 같이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지난 시간에 네. 배워가지고 심심하게 해라. 그렇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 항상 심심한데 장난감도 안 사주고 요즘 유행하고 줄 서는 엄마들 많잖아요. 네. 장난감 사주려고. 저는 그런 엄마도 아니어서 참 미안하다 그런 자책형 엄마였는데 그렇게 교수님 말씀에 위안이 돼가지고 냅뒀어요, 심심하게. 그랬더니 아픈 자동차들 있죠. 저희 집 바퀴 하나 빠지고 천장 하나 없는 거. 다 버릴 것들 있잖아요. 다 물려받은 거. 주차를 쫙 해가지고 다 하나하나 재우고 자더라고요. 심심하니까 걔네 한 명 아픈 애들을 다 치유해 주려고. 어머, 이 관계성이다. 이야, 진짜. 이거는 좋아졌네. 남편이 됐어, 안 사줘도 돼, 오히려. 아니, 그게 놀라운 발견인데요. 그죠? 왜냐하면 그 새 거를 사게 되면 얘들은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데려다가 진짜 재우고 이불 덮어주고 아마 좀 더 심심하게 하면 고쳐주려고 들걸요? 맞아. 네. 정상 자동차가 없거든요. 원래 남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너는 왼다리가 아프구나 막 이러면서 고쳐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충분히 이제 관계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사 선생님 되겠네. 이러시면 안 된다는 이게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물학자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모든 게 수렴하는 게 막 천재적 수학자, 의사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다시 또다시 우리가 수직축의 상단 이 그러니까 상위를 이게 자꾸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살아왔기 네. 때문에 관습을 얘기를 듣고도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약간 생각이 잘 그렇죠. 어려울 예, 것 그래서 같아요. 현실에서. 저는 그 한 사례를 아는 게 한 아이가 말 그대로 어렸을 때 소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소만. 골고루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소만. 하여튼 소 관련해서는 애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그냥 거의 하루 종일도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제 아이가 엄마 나 소 구경 가고 싶어요. 이러면 데려가서 정말 말 그대로 근데 마치 그 엄마한테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그 엄마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엄마인데 애가 소를 보는 동안 옆에서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시간. 네,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추임새만 넣어주면서 자기 공부를 해서 좋았다는 얘기는 하는데 문제는 얘가 소를요 1, 2년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계속 소만 구경을 하더니 말 그대로 뭐가 될까 이제 우리를 치면 막 얘가 동물학 박사가 되려나 막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사실은 이제 외국 경우이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외국엔 아예 제도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그 아일랜드에서 그 트랜지션 이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 전환학년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환학년제. 영국에서는 갭 이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유럽형 제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 왜 유럽 엄마들이 좀 뜨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 엄마들이 4세대 엄마들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3세대 엄마들이 답을 가지고 씹어줬다면 유럽형 엄마들은요. 아이들한테 권위를 부여해주면서 스스로 하게 하되 그 시간에 나를 개발하죠. 좋은데요. 좋죠. 유럽형 엄마들 혹은 스칸디나비안 반도 쪽에 유난히 그런 일들이 많아서 네. 스칸디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엄마들을 탄생시킨 건 저는 그런 제도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제도 안에서 비로소 엄마들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안해를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맞아. 저희가 저희끼리만 나 이제 안 미안해. 나 널 심심하게 두기로 했어. 아무리 그래도 주변 엄마들이 막 굉장히 비싼 유치원 맞아. 보내고 교육 막 시키고 막 너 지금 그러지? 10년 뒤에 두고 보자. 막 이러면서 그 결과를 마치 이제 여기에 올리는 거가 결과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말 그대로 이 루저들의 의미 추구구나라고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는데 그쪽은 아예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한 60년 영국이 아마 60년대쯤부터 시작을 했을 거고요. 그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한 74년 정도에 시작한 걸로 아는데 그때는 그렇게 모든 학교가 다 참여하지 않았대요. 뭐 한 30% 정도만 선택적으로 참여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80% 이상의 아이들이 참여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 80%라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시잖아요. 3% 15% 그럼 18%죠. 네. 그러니까 전 이게 우월한 수준이 아니고요. 이 사회에 필요한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받는 정도의 직업군인 사람은 그만큼인 거예요. 18에서 20? 뭐 많으면 25%? 그러니까 사실은 그 친구들만 그냥 학업에 뜻이 있고 그게 재밌다면 그렇다면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나머지라는 표현이 우스운데요. 왜냐하면 이거를 저희가 90도를 돌리면 이건 나머지가 아니라 마치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처럼 수평축에서 놓고 보자면 이 사회가 구성되는데 꼭 필요한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소만 봤다는 그 아이는 결국 어떻게 됐냐 하면요. 그게 궁금해요. 그게 궁금하시죠? 네.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제도 안에서 컸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엄마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아이도 길이 열렸다고 생각한 얘는 뭐 소 말고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소를 관찰하다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전원 학기제 트랜지션 이어라는 그 학기제 때 무슨 체험을 갔냐 하면요. 그 소하고 사는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소들과 함께 이제 그 농장에서 돕고 소들과 일과를 보내는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데인데 그런 데서 1년을 열심히 보내더니 1년? 이건 다 1년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그 사이에 1년이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게비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 1년이죠. 그 우리나라 분들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의 갭 이어를 활용했던 유명인들로 보자면은 그 해리포터 여주인공 엠마 왓슨도 갭 이어 했고요. 그다음에 왕자님, 그 해리 왕자님도 갭 이어 했고,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로이킴 가수죠. 그 친구도 갭 이어를 했던 걸로 알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아이리비그 학교들은 갭 이어를 한 학생들을 훨씬 더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계속 궁금하실 텐데 그 소에 관심 있는 친구는 결국 그 이제 쉬는 그 1년 기간 동안에 쉰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 동안에 그 소들과 함께 지내다가 본인의 꿈을 정했죠. 자기는 소들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소 우리를 짓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들이 그 지내는 데인데 구조상 소의 생리에 맞고 그러니까 소들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우리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그 1년 동안 소들과 함께 지내다가 알게 되고 건축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물론 여기서 대학교를 가기로 했군요.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물론 다른 길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를 그때 가졌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아무런 공부에 대한 그 동기부여가 안 됐던 친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걸 아는데도 학습 자체가 불가능한 친구였는데 근데 그때 이제 꿈을 가지고 나면서부터 와, 멋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소들이 편안한 걸 느끼는 데를 만들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지식을 위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하겠네요, 진짜. 뭐 소 우리를 지어줘야 되니까. 목적이 생겼어요. 예, 목적이 생겼네. 목적이 생긴 진짜. 거죠. 예. 우리나라는 엄마들이 소가 될까봐. 그 애가 소가 될까봐 너는 소를 좋아하면 안 된다 이러는데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창조성. 예, 왜냐면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의 답이 아니잖아요. 엄마는 상상도 못한 답일걸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도대체 뭐가 되려고 저렇게 소망번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엄마도 몰라요. 그리고 아이도 그만큼 자기가 경험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와. 아이도 답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계속 관찰하고 보고 소를 너무 사랑하고 예, 아 저럴 때 소들은 불편해하는구나. 아 저렇게 하니까 행복해하는구나. 이런 걸 보다가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만 지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소우리의 아서가 됐다고 얘기하면 될까요? 아서는 사실 크리에이터의 의미도 너무 있는 멋있다.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창조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지어낼 수 있는 존재죠. 창조할 수 있죠. 그럴 때도 즐거움이 있잖아요. 기쁨이 그렇죠. 있고. 기쁨이 있고. 근데 아이를 지으려고 하니까 이제 아이가 내 마음대로 안 지어질 때 저희가 막 아프거나 미치거나 이런 키워드로 이제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아이로서 자기를 지어나가도록 저희가 곁에서 어른으로서의 필요한 도움만 주고 예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저희가 잘 기억하고 또 기대하면서 기다려주는 역할 그리고 기도로 힘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아이는 아이의 답을 찾고 그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그걸 표현하겠죠. 그리고 그때 생겨나는 돌들은 빵빵빵 떨어지는 돌들은 아마 두려워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넉넉히 이겨내겠죠. 왜냐하면 목표를 자기가 설정했으니까. 와, 확실히 자기가 그러게요. 설정한 목표는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공부도 시켜서 하는 네. 애보다 그때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스스로 하는 친구들이 잘하듯이. 그렇죠. 와. 그래서 이런 경험을 위해서 저는 그 학교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그 또다시 안 할게요. 그 12과목 내지는 13과목의 과목만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자연의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풀어놓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자연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물론 필요하고 아이가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요. 물, 흙 이런 거 있잖아요. 땅. 자연. 예, 맞아요. 이런 어떤 정말 기본적인 거. 우리가 너무 고맙게 함께 늘 살아오지만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뭘 만들어내고 뭘 지어내고 그리고 그 결실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 맺고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나 또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나 이런 걸 아이들이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도시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환경이 좋다는 건 알지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나 들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그 제도 때문인지 학교에서 1년 동안 저희 아이가 중1인데 1년 동안 그 자유학기제를 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예, 맞아요. 제도는 돼 있는데 현실이 안 따라오니까요. 그래서 1년 동안 시험 안 보거든요. 그리고 계속 직업 자유학기제. 체험 뭐 이런 걸 하는데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냥 애도 관심 없고 그냥 흐지부지. 흐지부지. 그게 예. 갑자기 안 그런 시스템으로 자라다가 이제 중학교에 갑자기 하게 되니까 그렇지만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늦었다는 표현은 아닌데요. 그 유럽 같은 경우도 근 20년간의 실험과 시행착오 기간이 시행착오 있을까요? 기간이 있었었잖아요. 우리도 이제 막 시작한 거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영유아기의 아이들부터 사실은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아기들한테 쌀은 어디서 나나요? 그러면 애들이 대부분 뭐 슈퍼마켓이요. 뭐, 예, 아니면 구체적으로 자기네 동네 앞에 있는 이제 이름을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 알곡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집에 밥이 와 있는 요거만 알고 있지 이게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오고 이게 경험적으로도 모르잖아요. 이게 모든 생명체들이 연결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영유아기에 다른 공부보다는 진짜 모내기철 되면 가서 좀 글쎄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같이 가서 뭐 요만큼 할아버지들이 싫어하실 수 있죠. 농부 할아버지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갑자기 애랑 와서 도와주겠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돕는 거다 얘들아 뭐 이러실지 모르지만 뭐 요만큼은 저희가 심을게요라든지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과정을 이렇게 알게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예 그러면 밥 투정도 안 하고 제 생각은 이렇게 쌀, 알 하나하나하고의 관계성의 부분도 아기들이 훨씬 더 그 책으로 배우거나 뭐 사전으로 배우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가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배울 것 같아요. 네. 기억도 더 잘 되고. 예, 예. 저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섭리를 알아가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타락 전에 우리가 굉장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막 노동은 필요악이다.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어쩔 수 안 없이.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먹고 따먹고만 살 수도 있었는데 죄를 져서 우리가 그렇게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 맺는 채소들을 주셔요. 네. 식물들을 보면요, 씨가 있어요. 모든 씨가 있다는 얘기는요, 다음 소선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렇다. 그리고 그게 에덴 동산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씨가 땅에 떨어지고 그게 하나의 결실로 다시 맺어지는 데는요, 인간의 성실한 노동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네. 해와 비와 모든 게 있지만 인간도 참여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 근데 그런 참여의 기쁨, 노동의 기쁨을 알려주는 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노동이 없이 생기는 그러니까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네. 그냥 그거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는 그 모든 결실은, 그 모든 소사는 우리가 땀 흘려서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땀 흘림 속에서 귀하게 그 받아야 한다는 거를 아이들이 안다면 네. 우리가 계속 뭐 아껴 써라, 뭐 맞아. 버리지 마라, 음식 남기지 마라, 잔소리로 들리잖아요. 이렇게 잔소리하지 않고도 않아도. 이제 얼마든지 그 관계 안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결단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글쎄요, 귀여울지 재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이 전 그렇게 못 키웠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어렸을 때 밥풀을 많이 남겼어요. 밥 먹을 때. 거의 한 70%만 먹고 한 30%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엄마니까 제가 긁어 먹지만 이게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즉흥적으로 지었던 즉흥이요? 동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민망하지만 우리 가장 그 연령상 맞는 아들을 두신 유주 씨께 부탁을 한번 드려봤어요. 네, 제가 아들한테 읽어준다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정말 지으셨다니. 밥풀이의 여행. 아기 밥풀은 정말 정말 설렜어요. 난 누구에게 가서 튼튼한 몸이 될까?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밥풀이 고향은 논이랍니다. 농부 할아버지를 따라온 귀여운 아가가 고사리 손으로 모를 심었고요. 고마운 햇님이랑 간질간질 빗물 덕분에 무럭무럭 자랐어요. 바람에 팔랑팔랑 흔들리며 신나게 춤도 추고 고추 잠자리랑 얼음 땡 놀이도 하면서요. 고마운 농부 할아버지는 나쁜 벌레들로부터 밥풀이를 지켜줬어요. 어느 가을날 튼실한 알곡으로 자란 밥풀이는 타작 마당에서 멋진 쌀알이 됐죠. 난 어디로 가게 될까? 고사리 손으로 나를 심어준 그 아가의 밥상에 가게 되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흔들흔들 트럭을 타고 마트라는 곳에서 오래 기다린 뒤에, 그리고 딸랑딸랑 밥솥에서 맛있게 밥이 된 식탁에서 그 아가를 만났거든요. 야, 신난다. 그래, 난 너에게 가서 튼튼한 몸이 될 거야. 이거예요. 네, 그 뒤에 한 줄이 더 있는데 저걸 얘기하는 동안 저희 아들내미가 어렸을 때였거든요. 눈이 점점 근데 이입이 된 거죠, 감정이입이.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막 자기 앞에 있는 밥풀도 막 보면서 이렇게 엄마를 봤거든요. 근데 그런데 밥풀이는 너무 슬펐어요. 이러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물 흐르는 물 속에 이제 그 몸을 개수대로에서 이렇게 버려지는 이야기를 제가 너무 했더니 눈물을 뚝 밥풀아 미안해. 귀여워라.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정말 아직까지 요즘 이제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엄마 그때 그 동화는 잔혹 동화였어요. 잔인하다. 그래서 왜냐면 아직까지도 이성은 그 엄마의 고단수였어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밥풀만 보면은 그 한 알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풀과의 관계성을 맺어주셨네요. 근데 그건 급조해서 만든 거지만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진짜 급조를 했지만 그때 아차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금 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밥풀이 그냥 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긁어 먹어야 하는 어떤 면에서는 귀찮은 존재들인데 조금 더 어렸을 때 가서 이제 모도 해보고 모내기도 해보고 잘하는 거 가끔 가서 구경도 해보고 와 밥풀어 너 이만큼 컸구나 말도 걸어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연이 주는 영감이란 건 정말 아이들의 창조성에 정말 무궁무진한 네. 부분을 주잖아요. 엄마 아빠랑 가끔 시간 될 때 손잡고 그럼 또 가족 관계성도 생기고 가끔 가서 보면서 그래서 걔가 오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참여했다면 굳이 저렇게 제가 급조한 동화로 아이의 자동 쌀동. 근데 귀찮은 엄마들도 있어요. 네. 내가 왜 농까지 가서 너에게 그냥 잘 밥 먹어라. 그리고 어떤 애기는 밥풀 하나도 안 남긴 애기도 있고요. 예, 또 옆집에 쟤는 엄마가 먹으라니까 다 먹었는데 너 너무 남기니. 그러니까 맞아. 이게 아니라 그게 어떤 아니라.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핵심 언어 아우게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가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결단을 하게 하고 근거가 있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리게 하고 그 결정을 존중해주고 그럴 수 있게끔 이렇게 끌고 가는 것, 예, 그 과정 중에서 저희가 답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오늘 얘기 들으면서 자연스럽다라는 그 단어에 되게 주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아이를 믿어주고 네. 바라봐주고 기대하는 거. 포지맘이 자연스럽다라는, 전 자연스럽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그렇죠. 되네요. 근데 이제 네. 막 시작하고 필요를 이제 우리나라도 좀 느낀 것 같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막 도입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성급하게 하지 말고 저희도 어차피 트라이 앤 에러, 예, 얼마든지 이제 또 거쳐가야 하는 시간들이 있을 테니까요. 네. 예, 가면서 저희가 오늘 9강에서 포지맘을 들어봤는데 다음 강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살짝만. 예, 뭐 포지맘은 이제 겨우 첫 걸음 걸은 네.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계속 돼야 되는 거겠죠. 예. 너무 재밌어요. 우와. 저 정말 예. 맨날 얻어가는 그 기분. 아, 모르실 거예요. 식감 궁금하네요. 네. 네,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창조성, 관계성, 주체성을 길러가는 아이들로서 저희가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첫 걸음이 아이들이 잉여짓이라는 걸 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잉여지? 예. 쓸데없는 짓. 낯선 단어시죠? 이상한 행동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그랬지만 소위 이 트랙 안에서 정상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동 혹은 저 트랙 안에서 평가되지 않는 행동 이런 행동들을 하게 하는 그런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로 되게 좋아하는데. 오, 네. 재밌어. 벌써. 예, 그럴게요. 10강을 기대되네요.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말 얘기를 들으면서 내 어릴 적의 모습들도 생각이 나고요. 그러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아이에게 더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백서영 교수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패널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게래. 네. 그러니까 권위라는 걸 우리가 보면 되게 윗사람에게 갖는 단어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되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정말 너무 멋있다. 잉여짓에서 권위가 나오는. 권위가. 그렇죠.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이 스트리지맘들이 잘못 악용해서